흉가 체험이나 흉가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뭐 갔다 와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흉가 갔다가 인생 망칠 뻔한 애가 있었습니다. 때는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수능을 보고 다음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진철이라는 친구 자취방에서 술 한잔을 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가 6명 정도 있었는데요. 진철이가 그러더군요. 밤도 되고 하니까 귀신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자기 집 근처에 흉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몇 번 지나가다가 빈집을 보긴 봤습니다만 그게 흉가인지는 몰랐습니다. 진철이가 이야기하기로는 원래 그 집에 덤프트럭 운전하던 아저씨와 아내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세 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덤프트럭 운전하던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그 아줌마 혼자서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식당 일을 하셨다나 봐요. 집 앞이 대학가라 술집도 많고 밥집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앰뷸런스가 오고 그 아줌마하고 아들을 싣고 가더랍니다. 집주인 아줌마한테 듣기로는 아줌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동반자살했다고 하더군요. 아들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고요. 애들이 그 집을 가보자고 하더군요. 시겁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말렸지만 고3 마지막 때라 애들이 술도 좀 먹고 하니까 배는 게 없었던 것 같았죠. 그 중에 깡이 제일 좋은 진철이가 자기는 가고 싶다고 손전등이랑 챙기더니 앞장서서 가더라고요. 가니까 별거 없었습니다. 오래된 벽지에 거미줄도 쳐져 있고 저는 그냥 기분이 깨름직해서 오줌 싸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길가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애들이 나오더군요. 별거 없다고 하면서 서로 막 무서웠지? 솔직히 쫄았지?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자취방 가서 라면 끓이고 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틀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민욱이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 있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악몽을 많이 꾸고 얼굴에 열도 나고 몸이 으실으실 춥다고 하더라고요. 몸살 감기인가 하고 약도 먹고 했는데 계속 몸에 힘도 없고 열도 나고 구토도 하고 해서 부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입원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끼리 가서 이야기도 하고 노는데 민욱이가 말하더군요. 꿈에 눈길을 걷고 있는데 눈길 옆에 집 지붕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랍니다. 그 여자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길래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집을 보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그 이후로는 잠에서 깬 맨정신에서도 그 여자가 자기 옆에 앉아있고 화장실을 가도 따라다니고 계속 옆에 붙어있더랍니다. 애들이 그 말을 듣고 거의 사색이 됐죠. 그 흉가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귀신 붙은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그 민욱이란 친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무속 같은 것은 거의 안 믿는 아이였죠. 근데 제 친구 중에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인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를 그 친구에게 채워주더군요. 절에 갔을 때 스님에게 받은 거라고. 그 친구는 고맙게 받았고요. 염주에 보니까 반야신경이 적혀 있더군요. 벽조목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얼른 나으라며 수다 떨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갔다가 나온 다음날 진철이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민욱이가 자기를 찾는다고 혼자 갔다 오련다고 하면서 갔다 온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민욱이가 퇴원을 했다고 집에 놀러오라 해서 갔죠. 그래서 뭐 귀신 붙은 거 아닌갑다 하고 민욱이 집에서 놀다가 왔습니다. 근데 민욱이가 찾는다고 혼자 민욱이 만나러 갔던 진철이가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이제는 진철이가 아픈 겁니다. 자취방 아줌마한테 연락하니까 몸살 걸려서 누워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돌아가면서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진짜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진철이 자취방에 가니까 애가 완전 반송장이 돼가지고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와도 고개만 돌리고 왔냐고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철이가 고개를 저희 쪽으로 돌리더니 여자 목소리로 너희들 오지 마. 이 애는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이러는 겁니다. 친구들 거의 반 미치게 일고 직전이고 진짜 소름이 쫙 돋더군요. 귀신 씌인 거 100% 맞다고 하면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가에서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겁니다. 민욱이한테 다녀온 이후로 이 녀석까지. 근데 민욱이는 또 다 나와서 집에 갔단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니까 친구들도 표정이 굳으면서 민욱이 집에 가보자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민욱이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와서 이야기하다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너 왜 진철이만 오라고 했냐? 라고 하니까 그냥 그 진철이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손목에 보니까 염주가 없길래 염주를 준 친구가 묻더군요. 염주 어딨냐? 염주 어딨냐고. 버렸어. 너도 알잖아. 우리 집 기독교 집안인 거.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 너 언제부터 우리들끼리 그런 거 따졌냐? 미안하다.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죠. 친구들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우리한테만 터놓고 말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우리 우정을 다 끝낼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고개를 떨구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꿈에 그 여자가 나타나서 이젠 네 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네 친구 중에 한 애한테 그 염주를 태워버리라고 줘. 그러면 절대로 이제 괴롭히지 않을게. 그래서 그나마 깡이 제일 좋은 진철이를 부른 거고 진철이라면 별일 없겠지 하고 불러서 염주를 주고 태우라고 줬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귀신이 진철이한테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진철이 시골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오셔야겠다고 말해서 내려오셨는데 완전 자취집이 초상집 분위기였죠. 귀신 쫓는다고 집단 태우고 팥이랑 소금이랑 막 뿌리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마다 진철이가 그러더랍니다. 염주 어딨냐고 물어보면 말을 안 하고 사람 거의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러다 그 진철이 어머님이 무속인을 불러서 구술했죠. 그 자취방 앞에서 저희들도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슬하다가 갑자기 무속인이 밖으로 막 뛰쳐나가더니 길가 옆에 논밭에서 염주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찾은 염주를 진철이 손에 채우려고 하더군요. 진철이는 염주를 차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고 진철이가 한 손으로 염주를 잡아당겨서 염주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팔을 붙잡고 겨우겨우 염주를 채웠습니다. 그러더니 구슬하니까 진철이 입에서 싫어! 안 나가! 가기 싫어! 이 말을 여자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무속인이 막 깃발로 때리고 하니까 애가 막 비명 지르고 보던 애들 중 몇몇은 무섭다고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저도 보다가 못 보겠다 싶어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굿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나서 진철이가 당구장으로 왔습니다. 살도 쭉 빠져가지고 그러더니 나 죽는지 알았다. 귀신 안 믿거든? 근데 이제는 믿기로 했다. 하면서 민욱이한테 와서 죽방 한 대 갈겨버리더군요. 네가 내 친구만 아니었으면 넌 지금 뒤졌어. 네 살자고 친구를 팔아먹냐? 라고 하면서 앞으로 너하고 친구 아니다. 인연 끊자라고 하더군요. 이후로 민욱이랑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 만나왔지만 진철이랑 민욱이랑은 절대로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묵주는 어떻게 됐냐고요? 진철이가 아직도 차고 다닙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저나 제 친구들은 흉가 근처는 절대로 안 갑니다.
지금은 다들 나이가 30대 초반이 돼가지고 사회생활하기 바쁘지만 가끔씩 만나면 그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